있어요. 역사도 문화 쪽에 계속 관심을 많이 기울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게 미술사예요. 그래서 우리 구진 교수님도 미술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서양의 그림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 자꾸 보면서 안목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점쟁이여가지고 늘 각성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그 젊은 시절 때부터 이게 저럴 때 배우면 빨리 늘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식견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버지 이쪽에 좀 잘하시는 분을 한번 어떻게 모셔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선생님이신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모셨는데 여러분이 들어보면 역사학의 분야가 다양하고 저런 것들을 알게 되면 결국 또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역사학이 또 가는 방향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미술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학교 현대미술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현대미술연구소에서 특별히 예술에 대해 우리가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소장님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미술연구소 소장님께서 잠깐 와가지고 이 격려 말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사학과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미술과 사학은 역사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학교에 공부하던 시절에 늘 사학이 저희의 주요한 어떤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예술들이 어떻게 해왔나 사학자들이 잘 쓰셔갖고 저희가 그런 걸 굉장히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고 직접 먼 나라를 가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정성스럽게 글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좋은 공부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사학 쪽을 굉장히 분들을 존경합니다. 사학자분들을.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훌륭하신 사학자 한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 군산대학교의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잠깐 소개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공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선생님 60학번이시든가요? 네. 60년대에 이제 서양사과 입학을 하셔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다 하셨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오래 계시다가 이제 정년하셔가지고 명예교수님이 되셨는데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실 때부터 이 서양의 문화 쪽의 유산, 그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답사를 조직해가지고 이 서양 여러 번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오늘 강의하시는데 좋은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허승일 교수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허승일 교수입니다. 이 군산대학교는 이번이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게 돼요. 이번이 세 번째가 네 번째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우리 사회를 보신 정기문 교수, 그 다음에 사과의 박영철 교수, 구희진 교수, 또 지금 잠깐 외국에 나가 있는 김정수 교수, 다 제 직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오면 꼭 자녀들을 만나보는 기분으로 이제 오게 되고 또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기쁨이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특히 현대미술연구소 소장님, 네, 박 교수님이시죠? 네. 듣자 하니
이탈리아에서 7년간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따가 그 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논리 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예술과 문화유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 쪽은 한 5, 6차례 연구 여행을 했고 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아고라고도 한 10번쯤 가봤고 로마의 포로 로마노도 한 10번쯤 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얘기거리도 많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거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강연을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그리스 문화의 꽃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로마의 문화의 꽃은 이제 콜로세움인데 이 파르테논 신전과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요거를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고 그러나 역시 이번에 이제 특강이니만큼 주로 이제 사학과 학생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리스 로마 예술과 문화를 앞으로 그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맨 마지막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이렇게 좀 한번 꾸며봤습니다. 일찍이 울랑주는 고대 도시라는 저서에서 아테네, 스파르타, 로마는 종교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치를 때에는 전투에 앞서 반드시 신의 의사를 묻는 제식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양 고대인들은 정치는 신의 아들이 행하는 것이요 복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입법가를 로우 기버, 로우 법을 기부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신이 입법가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 중 가장 큰 범죄는 신존의 성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니체가 그리스 문화의 특성으로서 아폴리적인 것과 디오니소시적인 것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점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태양신인 아폴로는 밝은 면으로서 이성적인 놀라운 학문의 발달을 초래하였습니다. 주신인 포도주 신입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어두운 면으로서 경이적인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소크라테스가 에우리피데스를 통해 그리스 예술의 숨통을 끊었다고 절규한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제가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을 쓴 바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로마는 문화면에서 그리스와 크게
탄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는 사유적인 것에 비하여 로마는 실용적이었습니다. 로마는 법과 건축으로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로마에게 정복당한 그리스는 문화면에서는 로마를 정신적 포로로 삼을 정도였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아테네의 아고라와 로마의 포로 로마노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리스 로마 문화가 뽑히게 되었는가를 행정, 입법, 사법의 메커니즘 속에서 그 배경을 가시적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또 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 오수를 통해서 직접 문화 예술 작품들을 섭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의 경우 아테네의 아고라를 중심으로 그리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리스 문화는 아테네 민주정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가장 번영했던 것은 페리클레스 시대였습니다. 페리클레스 시대 때에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이 아테네 민주정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테네 민주정에 관해서 좀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900년대에 아티카 반도에는 이오니아인들의 아테네라는 폴리스가 건국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고지의 요새를 중심으로 주변에 주변에 농촌 지역과 여러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성기 때의 인구는 25만 명에서 30만 명이었지만 아테네 시민은 대략 6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비시민은 여자, 어린이, 노예,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통치는 왕정의 뒤를 이어 기원전 682년에 1년 임기에 9명의 아르폰은 원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 집정관이라고 그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거 이거 다 그 일본 사람이 한 건데 이거 원래 뜻이 아닙니다. 해임 아르콘들로 구성된 아레오파고스 회의체는 아레오파고스는 요거는 이따 구글로스에서 지도로 어딘가 아리코 들겠습니다. 자문기관으로 민회에서 결의할 사안을 미리 마련하던가 일부 재판을 담당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2명의 입법가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32년에 드라코는 살인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과실치사 등 고의살인이 아닌 경우 보상을 통해 보복 살해당하는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법은 기원전 598년에 솔론이 나와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시민들의 재산을 평가하여 4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적합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정해줬는데 이를 재산비례 정치라고 합니다. 또 4개 부족에서 100명씩 차출하여 400인회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경제 개혁으로는 가장 큰 의무가 있는 부채 말소법, 이제 시사테이라고 그러는데 을 제정하여 채무에 시달려온 사람들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기타 민생 법안도 제정하여 귀족정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 후 잠시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정권을 탈취한 페이스트라투스와 그의 2 아들에 의해 참제동이 실시되기도 했지만 세금 삭감과 연구 경연을 통한 문해진흥으로 선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이 참지를 독재자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페이스트라투스를 나쁘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문해진흥과 선정을 베푼 걸로 유명합니다. 아테네 민주정을 확립한 것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클레스테네스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508년에 4개의 혈연적인 부족으로 시민단원을 구성하였던 아티카 반도를 10개의 대지역구, 30개의 중지역구, 그리고 139개의 소지역구인 데모스로 나누고 시민권은 종전의 혈연적인 프라트리아가 아니라 데모스의 성명비의 이름을 올리면 부여받도록 했습니다. 용어의 시민의 통치라는 뜻의 용어가 바로 데모크라스인데 이 용어는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요거를 쳐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데 요 클레이스테네스가 그 아테네를 아티카 반도를 이제 대지역구 10개 그 다음에 그 대지역구를 이제 3개 중지역구 해서 30개 그리고 그 30개 중지역구를 139개의 데모스 소지역구로 나누고 그 소지역의 데모스의 명부에 이제 호적처럼 올리면은 아테네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요 대지역구는 뭐냐면은 여기가 어딘가 여기 있죠 아테네. 요 아테네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해안가, 이 해안가를 10개의 중지역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요 내지, 요 안에 내지를 또 10개의 중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테네 도시 내에 있는 중지역구 하나, 해안에 있는 중지역구 하나, 내지 가운데 있는 중지역구 하나 해서 이 3개를 대지역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깔에 따라서 이제 이 번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클레이스테네스가 그 참지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139개의 소지역구 데모스의 성명비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인데 이들이 아테네의 중심부인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에 모여가지고 실제로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히 좀 미리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원래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은 싫어했지만 지배받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임기 1년의 추천 제도를 통해 이상적인 참여민주정 이거를 옛날에는 디렉트 데모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민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양사는 오늘날 참여민주정 노무현 정부는 이제 참여정부라고 그러는데 참여민주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는 이제 10개의 대지역에서 각각 50명씩 선출하여 500인회를 구성하고 1년에 10분의 1씩 추첨으로 돌아가며 아테네 행정을 직접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10개의 대지역에서 한 명씩 6회군의 장군을 선출, 10인 장군회를 결성하여 안보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00인 회라든가 이 10인 장군의 이 청사는 이제 앞으로 보는 아테네 아고라의
이제 존재했습니다. 끝으로 참재 출원을 예방하기 위해 도편초항법을 이제 제정하였는데 위험인물이라고 6,000표 이상의 표를 찍히면 그는 10년간 해외로 추방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국가에 관한 사안은 민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데 민회가 모이는 장소 그 재판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푸닉스라고 하는 저 아고라 아레오파고스 그 다른 장소가 있어서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국가에 관한 사안은 민회에서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은 매년 초 10개의 대지역구에서 각각 600명씩 뽑힌 통합 6,000명의 배심원 리스트가 작성되었는데 실제 재판이 행할 때마다 재판 규모에 따라서 추첨으로 201명, 501명, 1,500명씩 배심원 일정수의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재판을 실시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사형 선고할 때는 501명인데 그 501명 그 이제 홀수로 일자리 이렇게 하는 과반수 원칙 동수로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 후 기원전 465년에 에피알테스는 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또 관리들과 민회와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수당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 페리클레스는 시민권의 부여를 제한하고 수당 제도를 강화하는 등 아테네 민주정의 최강의 번영 시대를 부과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의 강점은 페르시아 전쟁의 대승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주정의 최전성기에는 델로스 동맹을 주축으로 한 아테네 제국 건설 그 기금을 파르테논 신전에 이제 보관하면서 옮겨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각종의 수당을 지급하고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는가 하면 그리스 학교가 되어 헤로도토스 등 그리스 세계의 인재들이 모두 아테네로 몰려들어 아테네 문화, 그리스 문화가 활짝 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좀 장하게 이제 오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리스 문화는 아고라를 중심으로 이제 꼽혔는데 이제 구글 오스를 보면서 아테네, 그 다음에 뭐 올림피아 델피 뭐 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그 컴퓨터에서 구글 오스를 최신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직접 한 번씩 들어가서 다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 안내문에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아덴스 그리스 투어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를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딱 치면은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면 요게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나오고 요게 파르테논 신전이고 요게 아테네 박물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헤롯 아티쿠스라고 하는 요 로마 제정 때의 그 건설한 이제 극장입니다. 오늘날에는 아테네에 가면은 여기에서 비극, 희극이 상연됩니다. 그러나 고종기에는 여기가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오늘날 이제 쓰지를 않고 있는데 이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그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또 아이스킬루스,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뭐 이런 등등 비극, 희극을 이제 경연을 해가지고 상을 1등, 2등, 3등 이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그 디오니소스
극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판테논 신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조각 이 피디아스 이제 조각가가 이제 그 작곡을 했는데 요 일부는 많이 이제 뭐 이제 전쟁 때 이제 파괴되기도 했습니다만 요 일부는 지금 대형 박물관에 꽤 많은 이제 이 부분들이 가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 돌려달라 그런데 왜 돌려주냐고 그러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그 요인이 기둥의 그 원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고 그 이제 아폴로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도 다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라색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바다 쪽을 이렇게 보면은 피라이우스 항구가 보입니다. 항구가 보인다. 인천항에서 뭐 서울에서 인천항 보입니까? 여기 보이는데 뭐 나는 보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봤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나열하면 여기가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아레오파고스는 아레스 분신의 전쟁에서 분신의 파고스 언덕. 그러니까 분신의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아르콘을 여기만 그 사람들이 원로들이 모여서 그 미네에서 심의하는 안들을 미리 작성한다든가 또 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아레오파고스. 그 다음에 그 재판할 뭐 저기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미네에서 이제 투표도 하고 뭐 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프리스라고 해서 미네의 장소입니다. 요거는 이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아레오파고스 언덕, 프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유명한 아고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가면은 도편 추방할 때 무슨 뭐 데모스테네스 이름도 뭐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여기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제 봐야 되고 그냥 헤파스테이아의 헤파스테이아스 신전이 있는데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테네 이제 시청 뭐 청사라든가 500인의 10인장의 청사가 여기 있고 학교, 병원, 뭐 또 시장, 마켓도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이제 연설을 했던 그런 자리도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여기서 이제 반쪽에 비극, 희극, 상현, 오늘날은 이제 상현하고 그럴 때는 이쪽에 또 교통이 다 통제됩니다만 그리고 여기에서 아레파고스부터 요렇게 하고 이쪽에 조그만 박물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에로틱한 그러한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 간데 여기를 보지 못하면은 헛본거다 이렇게 하신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갔을 때 한번 들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여긴가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이제 이쪽 빙 돌아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라색. 그 구글롯에 들어가서 최신 버전에서 다운을 받을 때 요 층에는 보라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를 찾아서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요거 안 나오는 건 이제 헛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도보기가 나옵니다. 도보기가 나오면은 이 근처에 요거 이제 하나씩 찍으면 이제 사진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 그러는데 도보기에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려면 여기 구글롯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도보기 하면은 여기 넥스트가 나옵니다. 넥스트 그러면 다른 그림들도 또 치면은 넥스트. 그래가지고 이 아크로폴리스 아고라니 뭐 이런 여기에 있는 예술 작품, 문화 유산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죠. 뭐 여기 뭐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신전에 요인들이 이렇게 이제 원주로 이렇게 몰입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뭐 6개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요 중에 그 한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박물관에 요 한 개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볼수는 거 여기서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제하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해서 요 도보기를 해가지고 많이 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보담 안내부터 그다음에 순위요. 그거를 그 다음에 그 이제 수녀를 이제 잠깐 들리겠습니다. 이 수녀는 그 해신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수녀이고 여기 보면은 그 포세이돈 신전입니다. 여기 포세이돈 신전인데 이 포세이돈 해신 아닙니까? 그 바다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 신전이 등대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동료들과 같이 여기서 여기 바이론이 일반 바이론의 자기 이름을 여기 새겨놨다는데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낙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바이론 그 이름을 이제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보라색 아닙니까? 보라색을 치면은 하여튼 저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련회 가서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동해서 이 남쪽에서 포세이돈 신전, 동쪽에서 포세이돈, 북쪽에서 포세이돈 신전 이렇게 다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스 아티카 본토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이스트무스에서 지역이 있습니다. 요게 카날입니다. 운하인데 여기 이제 기찻길도 있고 뭐 자동차길도 있고 요도 요 운하는 한번 이제 꼭 보시고 이게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거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코린도스 이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후서 나오는 고린도가 나오는데 고린도는 이제 이거는 현대 고린도고 옛날에 그 고대 고린도는 아주 그 상업 이런 걸로 무역을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아르카야 뭐 고린도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고린도 유적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신전에 기둥이 남아 있는데 이 신전의 기둥이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이 7개 요 신전 요 기둥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은 게 뭐냐면 여기가 아크로코린트라고 해서 높은 산입니다. 근데 아크로는 원래 이제 높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서를 몇 번 갔는데 차마 이쪽 위로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외양 선원들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근데 여기에 아크로코린트 여기에 그 창녀들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들어오면은 아주 그 돈 많은 상인들을 발가벗어가지고 내려 보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있는 이 아크로코린트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유적지가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군데 보면은 이제 그리스 건축 양식인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그게 기둥이 조그맣게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꼭 그 아크로코린트 미케네 미케네 그냥 치면 돼요. 제가 그 안내문에 그대로 그 저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놔주면 그대로 한번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르게 치면은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미케네는 필로폰에서 쓰는데 코린트로 해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 아르고스가 있고 이쪽에 아르고스군요. 이제 미케네 요게 그 미케네 왕국인데 여기를 이제 그 미케네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그 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검색을 치면 된다. 검색을 치면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미케네 왕궁의 토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산이죠. 그리고 이제 금성이런데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 입구 여기가 유명한 사자문입니다. 라이언스 게이트 여기 사자문이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미케네 왕궁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 이제 그 트로이 전쟁 원조하는 그 아가멤논 왕이 이제 여기서 살고 그랬는데 하인리히 술리만이 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가멤논이 썼다고 하는 황금 가면 뭐 이런 유명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발굴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그리스인 부인 슐리만의 그리스인 부인이 이제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슐리만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데세이를 이제 헬라스 원전으로 이제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고 자기 부인도 이제 그리스 여인을 얻었고 그래서 일리아드 이거 한번 진짜일 텐데 이걸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광산을 개발하 돈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미케네 트로이를 발굴해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이제 역사 연구에 커다란 이제 문을 심었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도 이렇게 보면 도보기가 나옵니다. 도보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쭉 또 도보기 넥스트 하면은 계속 사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은 구글 옷으로 돌아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치면은 이제 다시 구글 옷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그 미케네 요쪽 내려가다가 여기인가요? 저 박물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박물관이 없었는데 올림픽 경기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빚을 차가 얻어가지고 이제 여기 박물관을 짓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경제 위기에 뭐 들어섰다. 올림픽 한번 치르더라고 너무 차관을 많이 끌려 들어가지고 그랬다 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미케네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내려가다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편에 국립보호 박물관. 그런데 이제 원래 미케네에서 발굴한 그것들은 저기 아테네 국립고고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국립고고박물관 이렇게 치면은 여기 이제 뭐 파르테논 아고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국립고고박물관이 이제 나오죠. 어디입니까? 하여튼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국립보호박물관 안에 소장되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여기 안내문에 그걸 쳐요. 아니 그냥 치면 돼. 엔터 치면 돼. 그 아테네 국립고고박물관에 이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이미지 아테네 국립고고박물관 치고 전체 말고 요 이미지 여기 보면 그 사진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그 아테네 국립박물관 착 들어가면은 유만 이제 청동 그 소년의 청동체 말을 탄 그게 나오고 이제 포세이돈 해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가면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황금 가면은 뭐 이런 거는 이건 미케네
아까 얘기한 그 미케네 발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뭐 들어가 보면 하도 볼 게 많아가지고 이제 신들이죠. 신들은 이런 대개 보면은 나체상입니다. 남자들 이렇게 이제 성기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리스 로마에 이렇게 보면은 이 조각 작품에 요 성기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중간쯤 이렇게 딱딱 잘라진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병사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칼로 탁 쳐가지고 떨어뜨리던가 아니면은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아름다운 저기 신들의 뭐 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기독교 여기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독교 신자들은 우상을 다 팔아. 그래가지고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망가뜨리고 해서 또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문화예술 파괴자로서 또 악명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씩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F다. 위치를 하고 있다. 눈도 그다음에 미켈에서 에피다우루스 노천 극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여기 에피다우루스 노천극장 한번 가봐야 됩니다. 여기. 이거 떼아트로입니다. 그리스 노천극장인데 에피다우루스 노천극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 뭐 바코스의 여신들, 또 소포클레스의 뭐 웨디푸스 왕, 뭐 이런 비극 아리스토파네스의 뭐 구름들, 뭐 리스트라타 뭐 이런 거를 이제 공연하고 그러는데 이번엔 제가 세 번을 가서 이제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영국 배우들이 여기에서 마이크 없이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만 명의 이제 관중이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 위에서도 그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제 관을 설치해가지고 음성이 이 꼭대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들리도록 이렇게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대 띠아트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에피다우루스 저 극장을 이제 가면은 여기 숙박 시설이 없습니다. 여기 조금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 호텔에 들었는데 그냥 뭐 호텔비는 상당히 비쌉니다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보니까 아테네에서 이제 7, 8월이면은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헤롯 아티쿠스 극장에서 일주일에 한 두 편씩 희구 상연하고 헤롯 아티쿠스 극장에서 그다음에 이 에피다우로스 극장에서 또 일주일에 한 두 편씩 이렇게 희극을 공연을 하는데 그때 나중에 보니까 아테네에서 그 관람자들을 모집해가지고 대형 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쫙 해가지고 이렇게 에피다우로스를 이제 봅니다. 그리고 극장 이제 비극이고 공연이 끝나면은 또 그 관람객들을 태우고서 쏜살같이 이렇게 태워서 이제 아테네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다른 뭐 여기 여행하지 않고 아테네에서 비극을 에피다우로스에서 상연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쳐가지고 하면은 더욱이라 해서 저 분수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스파르타는 대개 그 그리스 문화에 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가끔 그래도 그 이제 그리스 문화의 또 일면을 또 보여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단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에우르타스 강이 흐르고 요게 이제 티라이트 무슨 산인가 그 산맥이 있습니다. 티라이트. 타르퀴니우스가? 아니, 하여튼 뭐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그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 스파르타를 이제 관광이나 일단 연구자 가려면은 요 스파르타 요괴에서 요 유명 이게 타르케스트인가 그 이 산을 이쪽에서 넘어가지고 이렇게 칼라마타 해안으로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올림피아로 가는 경우. 또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산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하여튼 꼭 이 산을 한번 넘어야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스파르타 가는데 이 산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넘지 못했다면 이거는 스파르타를 제대로 구경 못한 거다. 이럴 정도로 이게 유명한 건데 여기 뭐 아주 험한데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쪽에서 해서 이제 칼라마타 요렇게 이제 항구로 떠나는데 제가 1982년도에 갈 때는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1997년도에 가족 4사람이 갈 때는 스파르타에서 택시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넷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기건다. 아주 그 험한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스파르타는 여기가 이제 사천 이룹이라고 하는 4개의 촌락과 하나의 이제 도읍으로 이제 되어 있었고 여기 그리고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기 보면은 요거가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띠아 들어가 있고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쪽이 그 스파르타는 아고게라고 그래가지고 소년들을 이제 그 스파르타식 훈련을 이제 시키고 그러는데 훔치기 해가지고 걸리면은 회초리 때리고 하는 그런 장소가 학교 교육 장소가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중앙에 이제 박물관도 있는데 이 박물관에 가면 레오니다스 왕이라든가 그 유명한 그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전기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한 호텔에는 전기를 이제 그 테레비 같은 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걸 보려면 별도로 전기값을 따로 내야 되는데 그러나 중심부에 가면은 큰 호텔에도 전기를 그냥 적당하게 쓸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쪽 칼라마타로 해가지고 이제 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자면 여기가 올림피아가 있습니다. 올림피아. 그 올림피아는 그 올림픽 경기로서 이제 유명한 데인데 올림피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피터 신전 자리고 여기가 헤라 신전 자리고 여기가 이제 올림픽 경기할 때 성화 채집하는 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지진으로 많이 이제 파괴되고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데 그래서 이 올림피아 경기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델피 그런 데도 이제 경기장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가시면은 반드시 여기에서 뛰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숨이 차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꼭 사진을 찍어두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기억에 나. 나는 저 국사학과의 노태된 교수와 같이 한번 뛰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거 사진 찍은 거 왔는데 시간상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주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헤라 여신 요게 요렇게 하면 요 보라색이 헤라 여신 주피터 신전자 제우스 신전자네. 요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도보기가 있습니다. 도보기를 이렇게 치면은 역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넥스트 하면 여기에 있는 주변에 사진 풍경들을 예술 작품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요거 이제 박물관 자리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아폴론 신이라든가 쭉 12신이 이렇게 쫙 있는 거, 또 그 이제 헤르메스 신상이라든가 이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복에 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델피. 박물관 하나 보기에서 요 델피를 끝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는 마치고 잠깐 한 5분간 쉬고 로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피를 보면은 이 델피는 원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뭐 산이 이렇게 뭐인데 델피인데 여기 델피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바다가 보입니다. 항구인데. 그리스에서는 국가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폴리스고 하나는 에트노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델피는 이제 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성곽 이런 건 필요가 없죠.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오면은 히덴드론 게릴라 전법을 써가지고 이제 부족 연맹체로서 이제 했는데 델포를 보면은 요
요 맨 위, 요게 경기장입니다. 산꼭대기 경기장이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렇게 내려면은 여기가 극장대가 들어가 있고, 요게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이고, 그 다음에 요게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요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서 1982년도에 제가 델피 여기 운동을 찾았을 때 여기에 독일인이 어린 아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30몇 년 전이니까 그 아들은 한 50세가 돼가지고 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산인데 여기 이제 보통 아침부터 되면 안개가 자욱하고 그냥 뭐 비가 오는 것 같고 우렁우렁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꼭 무슨 신이 운sol 내린 것 같다. 그래서 델피 신탁이라는 걸 이제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이 델피 신탁. 근데 신탁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 이 당시 그 스파이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뭐 얘기하는 거 다 듣고 나서 이제 신탁을 내렸다고 이제 뭐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그 플루타르코스는 이 델피 신전의 그 신탁을 내리는 사제로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일도 하고 그래서 이 박물관에 가면은 여기 박물관에 이렇게 보면은 뭐 체리어트라 가지고 저 전차경장 이렇게 뭐 그 저기 조각상도 있고 그런데 그 마당에 가보면은 이 플루타르코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조각들이 쫙 인물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루타르코스 모랄리아 교육윤리편을 이제 번역서를 낼 때에 여기 델피 여기에서 직접 찍은 플루타르코스 사진을 이제 표지로 이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델피인데 여기 보라색 치는 거는 요 아폴로 신전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도보기를 하면은 뭐 여기 이렇게 이제 넥스트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저 박물관 쪽에 가서 쳐도 이제 사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델피의 유명한 이제 상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차 경주인데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유명한 조각 작품입니다. 등등. 그런데 원래 그 델포이를 가는 데는 이쪽에 이쪽에 아테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트라에서 이제 배 타고 옛날에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여기 이거 좀 크게 해볼까요? 이게 뭡니까? 교량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버스 트럭이 이제 지나가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저쪽 그 대륙 그게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근데 그 옛날에 한 번은 파트라이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풍랑이 불어서 배가 30분 동안 이제 풍랑이 저희면 배가 못 떠난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나구나 그러면 이쪽에 뭐 버스다가 한 바퀴 빙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포세이돈 해신한테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0분 만에 태풍이 잦아들어서 배 타고 이제 무사히 건너갔던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 크레타도 제가 크레타 섬도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에 이렇게 보면 저 북쪽에 데살로니카도 있고, 그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한 70리쯤 들어가면은 펠라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도 때 볼 게 많고 그런데 뭐 시간 관계상 그거는 못하겠고 이 정도로 이제 그리스는 일단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그 로마의 경우는 이제 포로 로마를 중심으로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로마의 공화정은 기원전 1184년에서 3년에 트로이가 망한 후 아에네아스가 한 무리 이끌고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기원전 753년에 그의 18대 손의 로물루스 형제가 실제로 티베리스 강변의 로마나라는 작은 나라를 공국하였다고 전해진다. 로마 공국 이야기와 실제 244년간의 로마 왕정 시대가 신화와 전설로 엮여져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는 대체로 이를 역사로 보인다. 그 오늘날의 삼권 분립의 원형은 로마 공화국이다. 여러 가지 이제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컴퓨터의 유튜브 인터넷 창이나 현재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의 그 인터넷 창에다가 한글로 허승일의 로마사 강의 이렇게 딱 치면은 한 20여 개의 그 동영상이 뜰 겁니다. 거기에는 허승일의 아테네 민주정 1, 2와 로마에 대해서는 1강에서 8강까지, 그 다음에 줄리우스 시자, 율리스 카에사르의 암살, 얻은 것과 이룬 것 해가지고 9개가 이제 될 겁니다. 특히 로마사의 그 제1강 초기 로마 역사는 신화인가 역사인가 이거를 읽어보면은, 또 로마 공화정의 이념과 실제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로마 공화정사에서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로마 시민은 지역구, 트리부스라고 하는 지역구에 이름이 올라가야 로마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초기에는 도시 로마의 4개, 농촌의 15개에서 19개였는데 기원전 241년에 도시 로마 4개, 농촌 지역구 31 해서 전부 35개의 지역구로 이제 됩니다. 거기 하여튼 호족의 이름이 올라가야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원전 241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여기 그 청색이 있습니다. 이 청색이 이제 도시 로마하고 이제 농촌에서 35개가 됩니다. 아주 로마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241년 이후에는 로마가 인접 영토를 정복해도 새로 그 지역구를 지정하지 않고 옛날 35개의 지역구의 명칭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35개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91년에 보면은 기원전 91년에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요때
요때 요렇게 보면은 요 청색이 요렇게 늘어났죠. 요거는 요 이름은 기존에 요 지역의 명칭 아무거나 이제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91년에 로마 시민은 요 청색의 지역구 호족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청색이죠. 이렇게 로마가. 그리고 이탈리아 동맹식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쪽에 다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이게 전부가 로마 시민이 됩니다만은 그러면은 요 로마 시민들이 로마에 모일 때 어딜 모야? 포로로마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법 작업 행정 뭐 이런 거를 저는 입법 작업 행정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그러면 이제 그 포로로마노 딱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그 티베리스 강이 있습니다. 여기 티베리스 강변이 이제 있고 여기 섬이 조그마한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요게 까삐돌림 언덕입니다. 여기 종교 중심지고 그리고 여기 팔라티움 언덕이고 여기 왕이나 이제 귀족들이 많이 살고 여기 아벤티눔 언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부자들이 좀 살고 이쪽에 4개의 산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고 그리고 이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유명한 그 로마의 광장입니다. 여기 뭐 학교, 병원, 뭐 시장, 또 여기 이제 원론 의사당이고 여기 이제 연설과 연단하는 자리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신들이 있고 여기 팔라틴 언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그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한 티투스 왕이 요 안에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가지고 왔는데 행진하는 거, 뭐 요게 이제 조각이 유명한 조각들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비아 사크라라고 해서 성스러운 거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콜로세움이 있고 요거는 베스파시누스 황제가 이제 지었다고 요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개선문이 있습니다. 우리 저 서대문에 그 독립문 파리의 개선문도 이거 다 이거 본따서 이런데 제가 여기에서 요 개선문을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러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여기가 이제 기차역입니다. 로마 기차역인데 여기 이제 신청사고 요게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게 성격이 나오는데 요게 로마 제6대 왕인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왕이 여기 건설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와 초현대의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꼭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에서 이제 그
이렇게 로마 시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잘 표시 잘 모르겠고 그러면 다시 이제 무조건 여기 검색을 다시 치면은 이렇게 이제 자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게 나의 무엇인가 그 이제 그 광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분수 크게 하면 이제 분수가 나오고 그런데 요게 함부스 마르티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군신의 들판 캠퍼스 이제 그래서 로마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무술 훈련하고 이베리스 강변에서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저기 쳐들어올 때는 로마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여기서 로마 군대를 결성해가지고 외적을 쳐들어 외적을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판테온 신전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생들은 이제 신혼여행이나 뭐 이제 관광적으로 이제 로마를 가면은 꼭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판테온, 특히 야경 밤에 이제 구경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쪽인가 Three Coins in the Fountain 하는 해신 푸딘스의 그 분수 이제 동전을 이렇게 뒤로 들면 로마를 다시 온다는 여기가 이제 요 근처에 있고, 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스페인 계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 시간 관계상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호시했던 그 분수, 그 다음에 스페인 계단, 거기는 뭐 상당히 그 낭만적이고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콜로세움 그거는 콜로세움에서 그 콜로누스 뭐 그래가지고 그 네로 황제 거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플라비우스 그 원형극장 이제 이름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데 1층은 우리아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은 코린토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그 극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 비극, 희극을 상연하고 그다음에 검투사, 로마 공화정의 검투사 뭐 해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때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아키메전의 기원전 31년에 그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그 연합 한대를 아키메전에서 이제 깨부수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 극장에서 바닷물을 끌어가지고 실제 전선 군선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노예니 뭐 해가지고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해전해가지고 죽이는 거 그거를 이제 관람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얼마나 구경하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학사하고 사실 그 전투에서 해전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해전은 죽으면 다 죽고 살면 다 살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들이 이제 즐겼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티아.
그런데 이제 그 로마는 조금 해안가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그건 인천에서 서울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거는 그냥 키키리 국가를 보면은 해안가에 바짝 붙어 있으면은 해안가에 그냥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저기 언제는 왜 저기 배 타고 들어와서 언제 때리고 말이야 약탈할지 모르고 그래서 좀 고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로마 이렇게 했는데 로마의 관문이 어디냐면 오스티아입니다. 오스티아. 그래서 이제 오스티아인데 로마에 가면 이제 그 비행장이 로마 공항이 있죠. 이겁니다. 요거 이제 확대하면 요게 이제 비행기들이 이제 요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티베리스 강 하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싹 돌아서는 여기가 그 오스티아 안티카라고 해서 옛날 오스티아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로마는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밀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밀을 여기에 이제 보관했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전달해주고 그런데 오스티아인데 이거 이렇게 싹 하는데 여기가 이제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나오죠? 이거 다 유적지죠. 그냥 오스티아 치면은 이 유적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스티아 안티카. 여기 이제 티아트로. 여기 오스티아 항구의 오스티아 항의 그 해변가면 모래가 검습니다. 흑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다음에 그 이게 이제 그 베스비우스 화산인데 여기가 이제 나폴리고 여기가 이제 폼페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D 79년에 화산이 탁 폭발해가지고 이쪽 나폴리 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 폼페이 쪽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폼페이가 이제 다 이제 그 화산재 속에 묻히게 됐는데 여기 스카비디 폼페이인데 이 스카비라고 하는 거는 그 발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폼페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나폴리에서 기차를 타고 폼페이역으로 와가지고 여기 입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폼페이 유적지입니다. 요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한 대여섯 차례 가봤는데 여기까지만 가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제 이쪽에는 이제 민가가 오늘날 있는데 여기도 가서 폼페이 가려면 하룻밤 정도 자고서 구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폼페이 그 상징 안 돼. 근데 이제 폼페이에 그 가면은 이제 이 사진도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다 그 폼페이 그 사진인데 내가 안내 보내고 있잖아. 그 글요. 그런데 이제 그 폼페이에 그 백디의 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982년도에 이제 갔을 때 로마의 한 목사님이 좋은 거 폼페이에서 좋은 거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이제 방문이 있고 고로 잠그고 특별히 돈을 더 내라. 그래서 돈을 내서 이제 본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게 로마 병사인데 남자의 고시기가 하도 힘이 세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죠. 과일이나 이런 걸 이렇게 달고 이제 이건데 이것이 이제 그 82년도에 갔을 때는 폼페이라고 하는 홍보 책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표지로서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갔는데 이게 이 그림이 자꾸 망가져요. 이 조각상이 자꾸 망가지니까 뭐 철망을 쳐가지고 막 멀리서 보게 하고 뭐 그리고 또 어떤 저 한국인 관광객을 이제 안내하는 어떤 여자 가이드는 소녀들이 어린애들이 가는데 이 앞에 와서는 야 너희들 눈 감아 그리고 애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이제 보게 하는 뭐 이런 기억도 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폼페이의 그 사진들 이런데 이 그림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제가 이제 찍은 거를 이제 그래서 그 폼페이에 가면 베티의 집이다. 그리고 이게 있다. 꼭 이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기 나폴리 박물관 그거 말고 홈페이지 유적지 한번 쳐. 아까 쳤죠? 응, 박물관. 고비. 홈페이지 유적지 좀. 그리고 이제 그 나폴리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나폴리 국립박물관 여기 나폴리 국립 그 나폴레 하면 이제 국립고급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그 네이플스 내셔널 아케올로지컬 무제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볼 것이 많고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나폴리 국립고급박물관을 쳐요. 한글로 쳐도 되고 영어로 쳐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미지를 다 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조각 예술품들이 다 쫙 나열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다리우스 대왕과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렇게 전투하는
그 모자이크 그 그림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 그 저쪽 방인가 하여튼 그리고 그 나폴리 그다음에 여기는 안 되지만은 그 원래 폼페이는 그 로마의 유곽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한락가인데 그래서 그 남녀가 교접하는 그런 조각이라든가 그림 같은 게 폼페이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이 나폴리 박물관 여기에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폴리 국립 박물관 이렇게 딱 치면은 거기에 이제 영어로 이런 게 있는데 시크릿 룸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크릿 룸 비밀 방. 그래서 거기를 탁 치면은 맨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녀 관계 하는 그런 저기 그림 조각들이 쫙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기 구글 한번 들어봐. 어느 진짜 구글요? 그냥 구글로가 아니라 유튜브 구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꼭 알아가지고 내 말대로 하면은 아주 공부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요 바둑판 모양 요 글을 치면은 여기 번역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번역 나오죠? 그럼 여기 번역을 탁 칩니다. 그러면 여기 영어, 한국어, 독일어, 언어 감지 나오죠? 그 다음에 번역하기가 또 한국어, 영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더보기에 이렇게 아덴의 국립고고박물관, 나폴리 국립고고박물관 이렇게 딱 치면은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그 박물관 정보가 나옵니다. 이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개관이 되고 어떤 때는 설이 중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하고 쉬는 날은 언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인데 아테네의 경우에는 헬라스어 히라고 그리스어로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표지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 그 다음에 나폴리 박물관이나 로마 박물관에 이렇게 가면은 이탈리아어로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 방법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테네의 경우 헬라스 그리스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딱 치면은 여기에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여기죠? 요거 나오죠? 그리스어를 딱 쳐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어로 된 그 표지판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나면은 이거 다 이렇게 해서 하면 복사가 되죠?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피를 딱 하면 여기에 그리스어로 쫙 이제 쳐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국어는 치지 마세요. 한국어는 잘 번역이 안 됩니다. 엉망입니다. 일본어는 좀 괜찮아요. 일본어는 괜찮고. 근데 영어를 딱 쳐가지고 그러면 여기 그리스어, 영어
이렇게 딱 표시한 다음에 글씨를 쫙 합해서 여기다 붙이기를 탁 하면은 순식간에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는 어디냐? 시옷 이응. 이탈리아 여기 있죠? 그럼 여기 이탈리아를 여기다 딱 합해가지고 싹 올리는 순간에 붙이게 하는 순간에 여기 영어로 딱 번역이 됩니다. 영어 다 알죠? 영어도 모르는 그런데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와 계시는데 그 동양사 전공의 원로 교수 이제 저하고 이제 비슷한 동료 교수가 있는데 제자들하고 뭐를 이제 번역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동양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일본어를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어라 그러면은 중국어 그러면 중국어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딱 중국어 딱 치고 일본어 딱 쳐라. 그러면 이게 이제 분량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이게 용량이 제한돼가지고 한 5, 6페이지 정도씩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5, 6페이지 정도씩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딱 치면 여기 일본어 또는 이제 영어로 하면 영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카피해가지고 책 한 권을 중국 책 한 권을 전부 이렇게 하고 그거를 영어로 책 한 권을 전부 번역하고 그다음에 일본어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번역하는데 상당히 쉴 것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만났더니 참 제자들과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다. 이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러시아어 논문 중에 러시아어가 나오는데 뭐 길진 않으면 뭐한 두 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여기 러시아어를 영어로 이렇게 딱 쳐서 이제 나의 경우에는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 무슨 논문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보면 이렇게 딱 하면 제대로. 그래서 한국어는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된다. 한국어는 이건 한국 문어학자들, 한국어학자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이 방법을 잘 써보고요 일생 동안.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이제 끝을 내겠는데, 그리고 이 사회를 보시는데 정기문 교수는 디오클레티안 교수 대제 개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도 그냥 3년 만에 이제 후딱 그냥 내가 저기 해서 일찍 죽었는데 로마사의 참 상당히 고대 같은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신 그 구민정 선생이 구민정 선생도 그 좀 제 제자입니다. 여기서도 강의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군산에 올 때마다 이 부부 선생님께서 얼마나 저를 극진히 환대해 주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스하고 로마에 갔을 때 뭘 봐야 되는지 어떤 측면이 중요한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시간 없지만 한 명만 그래도 이거 궁금한 거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된 거 듣고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질문 받아볼까요? 별로 큰 질문 없어요. 강의가 너무 명확했죠? 네.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이탈리아에는 시칠리아도 가봤고
그 다음에 아마 한국에서는 저기 제가 처음이냐 마지막일지 몰라요. 사르데냐 섬도 가봤고, 그다음에 로마 하면은 이제 그 중간쯤에 좀 올라가면 피렌체가 있습니다. 피렌체, 그 플로렌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베로나, 로마 주제 고향 베로나. 그다음에 뭡니까? 베네치아니. 그것도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 이제 교로에서 나오지만은 한 가지 교로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는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이제 그 두 갈래 두 줄기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헬레니즘이고 하나가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지금 이제 얘기한 그리스 로마 그쪽에 헬레니즘 그쪽이고,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과 더불어 로마 제국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발전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 그리고 무슨 사라산 제국이네 뭐 동로마 제국이네, 이거는 그리스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 이런 그 유태교에서 나온 그런 기독교 그쪽 관계 종교와 아주 밀접한 그리고 또 서양 중세는 그냥 하나님의 그 신이 그 지배하는 곳이었고, 르네상스만 하더라도 그 일부는, 그 문화의 일부는 다 바이블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피렌체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는데, 다윗 이것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밀라노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애 만찬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을 소재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는 헬레니즘 그것뿐만 아니라 헤브라이즘 기독교 문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기타 뭐 다 잘 이해가 됐죠? 네. 모르는 거 없죠? 네. 모르는 거 있어도 그냥 없다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꼭 이건 한번 뭐 여쭤보겠다는 거 있으면. 예, 오랫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좋은 강의 해주신 허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강의 오늘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두 번 찍었나, 동영생?